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임혜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1급과 2급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좋아요. 3급에서도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게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 3급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그리고 쓸 때 들을 때, 읽을 때 자주 사용하는 문형과 어휘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급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그럼 오늘부터 선생님과 같이 3급 공부를 재미있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과는 1과인데요. 1과에서는 무슨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1과에서는 은척하다라는 문형과 아놓다라는 문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휘와 표현 부분에서는 공연, 콘서트 관람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상우와 나오카의 대화를 들으면서 3급 1과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준비됐죠? 오늘 콘서트 정말 좋았죠? 맞아요. 예매해놓기를 잘했어요. 콘서트장의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특히 가수하고 팬이 하나가 돼서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는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 가수에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이 가수가 다음 주부터 주말 드라마에도 출연한다고 해요. 그래요? 어떤 역할인데요? 악역이라고 들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착한 척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상우와 나오카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을 같이 볼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은척하다라는 문형이에요. 자, 은척하다는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행동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길에서 넘어졌는데 안 아픈 척 했어요. 자, 여러분. 길에서 넘어지면 아프겠지요? 맞아요. 길에서 넘어지면 아프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넘어진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의 느낌은 어떨까요? 맞아요. 아마 많이 창피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길에서 넘어졌을 때 사실은 아팠지만 아프지 않은 척, 안 아픈 척 했어요. 자, 의미는 괜찮죠, 여러분? 사실은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지하철에서 너무 피곤하면 자는 척 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을 때 보통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지하철에 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자리를 양보하지요. 그런데 가끔 너무 피곤한 날,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사실은 자고 있지 않지만 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 행동을 해요.
그때 우리는 자는 척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은척하다가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예요. 여러분, 문장 두 개가 있어요. 자, 저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아픈 척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제 친구는 돈이 없는데 많은 척해요. 자, 두 개의 문장에서 아프다라는 단어와 많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아프다는 DB일까요? AB일까요? 맞아요. DB예요. DB는 우리 형용사를 DB라고 말하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많다는 DB일까요? AB일까요? 맞아요. 많다도 DB예요. 많다는 받침이 있는 형용사고요. 아프다는 받침이 없는 형용사예요. 자, 이렇게 척하다 앞에는 형용사 DB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받침이 있을 때는 은척하다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요. 아프다처럼 받침이 없는 형용사일 경우에는 니은척하다라고 사용하면 됩니다. 의미를 볼까요? 자, 이 사람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사실은 아프지 않지만 아픈 것처럼 행동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요? 네, 어렸을 때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엄마나 아빠에게 아픈 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제 친구는 돈이 없는데 많은 척해요. 자, 제 친구는 사실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많은 척하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그럼 그 다음 예문도 볼게요. 지하철에서 너무 피곤해서 자는 척할 때도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예문이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음악을 듣는 척 했어요. 자, 여러분, 자다는 동사 AB죠. 그리고 음악을 듣다도 AB입니다. 동사. 자, 그런데 음악을 듣다의 듣은 받침이 있는 AB 동사고요. 자다는 받침이 없는 AB예요. 자, 이렇게 받침이 있는 AB일 경우에는 는 척하다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받침이 있는 AB일 경우에는 니은 척하다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두 문장은 모두 다 시제가 현재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럼 의미를 볼게요. 지하철에서 너무 피곤해서 자는 척할 때도 있어요. 지하철에서 너무 피곤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자고 있지 않지만 자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 문장은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음악을 듣는 척 했어요. 보통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음악을 듣고 있지 않지만 음악을 듣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형용사일 때 그리고 동사일 때 은척하다와 는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그 다음도 계속해서 볼게요. 지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척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한 척 했어요. 자, 여러분, 받다와 이해하다 모두 다
동사 AB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개의 예문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언제, 어느 시제에 해당하는 문장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과거예요. 과거의 한 행동, 과거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거짓으로 행동을 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척 했어요. 자, 여러분,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은 과거의 일이지요. 그래서 받은 척하다, 받침이 있는 AB라서 은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한 척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듣고 이해했어요. 여러분, 과거죠? 네, 이해했어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한 척 했어요 라고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니은 척하다, 받침이 없는 AB니까요. 니은 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AB일 때, 현재일 때와 과거일 때 모두 다 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 공부도 계속해서 볼게요.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예문은 남자가 여자인 척하는 영화인데 재밌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제 친구는 고등학생 때 대학생인 척했다고 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여자는 명사지요. 받침이 없는 명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대학생이라는 단어도 역시 명사입니다. 받침이 있는 명사네요. 그래서 받침이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 모두 다 척하다라는 문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명사인 경우에, 나운인 경우에는 모두 다 받침이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인척하다의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의미를 볼게요. 남자가 여자인 척하는 영화인데 재미있어요. 사실은 남자예요. 그쵸?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아마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남자지만 영화 안에서 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인 척하는 영화인데 재미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었네요. 자, 그 아래 예문도 볼게요. 제 친구는 고등학생 때 대학생인 척했다고 해요. 제 친구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이었을 그때 사실은 대학생이 아니지만 대학생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라는 말을 듣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때요? 자, 이렇게 은척하다 앞에 명사일 때에도 우리는 인척하다의 형태로 문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은척하다 의미와 형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조금 전에 공부한 은척하다를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습이에요. 첫 번째 연습은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칠판에 문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닌데 학생이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형을 사용해서 바꾸어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이 아니지만 학생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학생이다를 학생인 척해요로 바꾸면 되겠죠.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닌데
학생인 척해요 라고 말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알다, 저한테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알다. 사실은 알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자, 그럼 이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어떤 형태로 바꾸면 이 문장의 전체 의미가 자연스러워질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주 잘하네요. 자, 이 알다를 아는 척하지 말고로 바꾸면 전체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아는 척하지 말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라는 문장으로 말하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친구가 만들어준 고향 음식을 먹고 맛있다. 자, 맛있다라는 DV일까요? AV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맛있다는 형용사 DV예요. 그런데 조금 형태가 특별하게 바뀌는 DV지요. 맛있다, 있다가 있는 DV는 형용사이지만 동사처럼, DV이지만 AV처럼 형태가 바뀌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친구가 만들어준 고향 음식을 먹고 맛있다. 사실은 맛있지 않았지만 맛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거짓으로 행동했어요 라는 문장의 의미를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맛있는 척 했어요 라고 DV지만 있다가 있어서 는 척하다의 형태로 바꾸어줘야 해요. 맛있은 척하다 아니고요. 맛있는 척하다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4번 문장도 볼게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괜찮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자, 그때 괜찮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괜찮은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했다는 의미로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괜찮은 척 했어요 라고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도 볼게요. 영화관에서 자막이 없는 영화를 볼 때 내용을 이해하다. 자,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한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을 했다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해하는 척 했어요 라고 바꾸면 자연스러운 문장의 의미가 되겠네요. 네, 여러분 어때요?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 어렵지 않았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같이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대화도 5개의 대화를 연습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대화부터 봅니다. 가와 나의 대화예요. 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릭 씨는 지영 씨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붙였어야겠네요. 에릭 씨는 지영 씨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에릭 씨가 지영 씨를 좋아하고 있지만, 자, 두 사람의 대화의 의미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려면 사실은 좋아하고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을 해요 라는 의미로 만들어야겠지요. 자, 그럼 이 빈칸에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관심이 없는 척하는 거예요 라는 형태로 대화를 완성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인사했는데 친구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휙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맞아요. 친구가 모르는 척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라는 의미로 문장을, 대화를 완성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요. 자, 여러분 노약자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분들 노인이라고 하지요. 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은 건강하지 않고 약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약자라고 하면 나이가 많거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의미로 노약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가 나에게 질문을 해요.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나가 대답해요. 그럼요. 그런데 너무 피곤할 때는 우리 아까 앞에서 생각해 본 예문이죠? 어떻게 바꾸면 되죠? 맞아요. 자는 척할 때도 있어요 라고 만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대화 볼게요. 한국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냥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해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경험이 있지요? 네, 외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대화를 완성하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알아듣는 척 해요. 이해하는 척 해요. 알아듣다라는 AB는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설명을 듣고 들은 후에 이해하다, 들은 후에 알게 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알아듣다라는 AB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냥 알아듣는 척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완성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대화도 완성해 볼게요. 선물이 마음에 드나요? 네, 괜찮네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야기하세요. 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말하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문장, 대화를 완성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빈칸을 채우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척하지 말고 라고 쓰면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완성되겠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은척하다, 는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을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연습으로는 그림을 보고 오늘 공부한 문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이어서 해볼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금 전 말한 것처럼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하철 안이에요. 지금 지하철 안에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어요. 그런데 빈자리가 한 자리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양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거짓으로 하고 있는 척 하는 거지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거짓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은척하다, 는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이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럼 이 두 사람은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하는 척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사람도 볼까요? 지금 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척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공부하는 척 하고 있지요. 공부하는 척 해요.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공부하고 있지 않지만 공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파란 옷을 입은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 자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자는 척 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줄의 마지막 앉아 있는 이 아저씨,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고 있어요.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해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전화하는 척해요 라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볼까요? 지금 모자를 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창문 밖을 봐요.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창문 밖을 보는 척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못 본 척하고 있어요. 창문 밖을 봐서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타신 것을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또 볼까요? 지금 이 사람은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배를 이렇게 만지고 있지요. 자, 아파요. 자, 아프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아픈 척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지금 헤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 보여요, 여러분? 네, 지금 이 사람은 그럼 음악을 듣는 거죠. 음악을 듣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음악을 듣는 척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사람 볼까요? 안경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신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신문을 읽는 척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잘 만든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선생님과 같이 그림을 보고 오늘 공부한 은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은척하다 의미와 형태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겠지요?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오늘 공부할 두 번째 문형으로 다시 만날게요.